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쌤 일본어 한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람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부스 바람풍을 보시면 여기 안석계 그리고 점 같은 부분 이렇게 벌레춤이 조합되어서 이런 글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풍을 외울 때는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조합해서 외우시면 될 텐데, 네, 저희 영상의 취지는 그냥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배우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보다는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안석계는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기대는 부분을 안석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책상을 또 안석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책상이라고 본다면 책상에 이 부분을 한이라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하나로 보시고 그 뒤에 벌레가 있습니다. 책상에 하나의 벌레, 한 마리의 벌레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한 마리 벌레가 왔어요. 날파리가 왔거나 하면 손으로 이렇게 치우거나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후 불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연상해서 이것을 바람풍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풍은 안석계 한 마리의 벌레를 바람을 이용해서 날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풍은 일본어로는 음독으로는 후 또는 후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독으로는 우리가 바람이라고 할 때는 가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제. 근데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추운 날에는 바깥에 나가서 뭐 어른들은 잘 바깥에 나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굉장히 씩씩하게 그런 노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어로도 아이들은 바람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바람의 아들이다. 코도모와 코도모와 가지노코다, 코도모와 가지노코데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지는 발음이 똑같은데 우리가 바람을 많이 받으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감기도 일본어로 가제라고 합니다. 물론 글자는 다른데 우리가 바람을 나타낼 때는 바람풍 하나로 하시면 되고, 감기를 쓸 때는 바람풍 뒤에 어금니 아 그리고 오른쪽에 고을읍을 붙여서 간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사하다는 뜻으로 간사할 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금니는 아무래도 저 구석에서 나는 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구석에 구석된 그런 고을에 구석된 그런 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은 좀 간사하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간사할 사를 써서 풍사라고 쓰고, 일본어로는 가제라고 발음을 하고 뜻은 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가제, 감기도 가제.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많이 추워질 텐데 여러분 가제니 기어치게테 구다사이. 가제오 히카나이오니 기어치게테 구다사이. 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자, 여기 안석계가 있습니다. 자, 이 안석계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책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에 점이 찍혀 있거나 뭐 조금의 낙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는 무릎범. 무릎범이라고 해서 이 무릇은 보통, 대저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다 할 때는 범인이다, 또는 우리가 평범하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는 아닐 비자를 써서 비범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일본어는 평범하다 할 때는 헤이봉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본자가 뭐 범례라고 했다든지 그럴 때는 뭐 한레라고 해서 한으로 다르게 발음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봉으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약구라고 한다든가 할 때 그게 어떤 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기사에서는
대략이라는 표현을 오요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글자가 무릎범, 대저, 대략이라는 저 범자를 써서 뒤에 오꾸리가나 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략이라는 뜻으로 오요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릎범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 네, 단풍이 이제 조금 끝나는 시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자, 단풍나무풍입니다. 단풍나무풍은 일본어로는 단풍을 가에데라고 발음을 합니다. 가에데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가 식물학 어떤 분류상에서는 단풍나무를 가에데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풍놀이를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자, 단풍놀이를 가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미지 가리니 입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그때 단풍은 한자를 붉을 홍자에 입역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붉을 홍자에 입역을 써서 자, 모미지 단풍나무에 물든 잎을 모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미지 놀이를 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봄에 꽃 구경을 가는 거는 꽃을 보러 간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미니 입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모미지를 보러 간다, 모미지를 감상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또 의외로 다른 한자를 씁니다. 자, 왼쪽에 개견 또는 사슴록변, 뒤에 지킬수를 해서 저 글자는 사냥수예요. 사냥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단풍 사냥을 간다? 근데 이제 사냥이, 이 가리가 물론 사냥의 뜻도 있고 식물이나 그런 자연을 감상하며 채집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풍놀이를 간다라고 할 때는 모미지 가리니 입구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를 채집하거나 어떤 과일을 따거나 할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딸기를 따러 간다라고 할 때는 이치고 가리니 입구, 그래서 이치고에도 가리, 또 뭐 복숭아를 따러 간다, 모모 가리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미지 가리니 입구라는 표현으로 이 단풍놀이를 가다, 단풍 감상하러 가다, 단풍 채집하러 가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근데 이 똑같은 한자가 모미지로도 읽히지만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고요라고도 읽힙니다. 이 고요는 우리가 이제 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을이 되어서 날씨 변화에 의해서 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고요가 하지마리마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고요는 단풍뿐만이 아니라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잎이 노랗게 또는 붉게 물드는 그런 자연현상을 고요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씩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요, 근데 우리가 단풍을 보러 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에데, 이 단풍나무에, 특히 단풍나무에 잎이 물든 것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모미지가리, 또 모미지가리니 입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풍나무 풍은 이 단풍나무를 뜻하는데, 읽으실 때는 가에데, 식물학 분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풍나무다라고 했을 때는 가에데카라고 하지 모미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글자를 보시면은 남기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생소합니다. 이 남기는 산의 기운 또는 산의 아지랑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기운을 남기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어로는 그래서인지 이 글자는 바람풍이에 매산을 붙였어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이 글자가 폭풍우라는 글자로 여러분들 쓰이는데요. 이 글자를 발음하실 때는 아라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라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씨에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런 폭풍우를 나타낼 때 아라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 불어닥치는 어떤 그런 분위기, 파동이라든지 그런 돌풍을 얘기할 때도 아라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라시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5인조 그룹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요계에 돌풍을 몰고 갔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아라시 엄청 오래전에 생겨난 그룹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좋아서 일본어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라시는 요즘에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 자 우리 신종 코로나, 신型코로나 우이루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인원 삭감의 그런 돌풍이 왔다 한다든가, 그런 인원 삭감의 돌풍이 끝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써서 신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人員削減の嵐が止まらな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돌풍을 비유해서 쓸 때도 아라시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풍태입니다. 이 태풍태는 이거는 한국 한자인데, 우리가 일본어로 태풍은 오른쪽에 이 부분만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이 태풍태가 이 글자의 이 부분만 따로 따서 만든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태풍에서 이 딴 이 태자는 발음을 타이라고 해서 다이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이후. 근데 이 태자가 요 타이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물건을 놓아둘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싱크대 한다든지 부엌 한다든지 할 때, 자, 다이도코로 나가시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는 이 태풍에서 온 글자가 아니라 누각대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누각대는 선비가 입을 덮고 입을 닫고 이르는 곳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선비가 주로 누각이나 그런 정자들은 조금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선비가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이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선비가 입을 닫은 채로 이르는 곳이다 라고 해서 얘가 누각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 대수를 나타낼 때, 자동차나 어떤 기계를 헤아리는 한 대, 두 대 할 때 쓰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 그런 대를 나타낼 때도 이 다이를 쓰는데, 요거를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따왔을 때는 일본어로 발음할 때는 다이라고 발음을 하셔서, 자, 한 대입니다. 이시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다이도코로 한다든지 나가시다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이나시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풍태에서 이렇게 따온 글자일 때는 타이라고 발음을 하셔서 태풍은 다이후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글자는 몇 자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우선 단풍나무, 카에데, 이 단풍나무의 잎의 종류가 아까 모미지, 단풍나무 잎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미지를 사용해서 단풍놀이를 가다 모미지 가리니 입구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라시, 폭풍우. 근데 정말로 그 날씨상의 어떤 폭풍우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어닥치는 파동이나 폭풍이나 그런 것들도 빗대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자, 태풍태의 약자로서 우리가 태풍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누각대의 약자로서 어떤 높게 만든 대라든지, 그 다음에 한 대, 두 대를 가리는 대수를 나타내는 표현에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